이슈입니다. 에너지에 관한 최근 이슈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들 짚어보는 시간인데요. 법무법인 율전 전문위원이신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뭐 독일 얘기를 좀 자주 하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좀 좋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 분들이 좋아하는 나라가 독일인데 네. 독일 상황이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제 미국보다 한참 지금 성장률이 뒤처지고 있고 네. 옆 나라인 프랑스에 비해서도 성장률이 되게 낮게 나타나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의 대표적 산업이 자동차인데, 자동차, 예, 그렇죠. 최근 세계 2위 업체인 이제 폭스바겐이 대규모 감원을 선언하는 등 이제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사실 이제 독일 자동차 그러면 세계 최강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동안에 이제 사실 독일 업체들은 중국에서 크게 돈을 많이 벌어왔는데 최근에는 중국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다 보니까 독일 업체들이 중국에서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도 뭐 값싼 저렴하고 그렇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장점이 경우도 사실 잘 보시면 이제 버스 같은 네. 경우에 보면 전기 버스 꽤 많이 보입니다. 중국산. 네, 네. 예. 아. 그리고 아마 다음 달 정도부터는 아마 세계 최대 전기 업체로 이제 바뀌었죠. 이제 전기차 업체가 이제 테슬라에서 BYD로 바뀌었는데 예. 이 BYD의 이제 시걸이라는 모델이 이제 들어올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10,000에 팔리고 있어요. 예, 우리 돈으로 한 1,400만 원 정도인데 예. 일단은 뭐 합리적으로 판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비용을 붙여도 한 2천만 원 이하 그러겠는데요. 예, 되다 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됐죠. 물론 이제 이 BYD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에서는 좀 비싸게 팔겠다. 뭐 한 3,500만 원 이런 이야기를 왜요? 하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요? 네.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한때는 유럽의 기관차다 예. 잘 나갔던 독일이 왜 이렇게 사정이 안 좋아진 거죠?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사실 한 나라의 경제는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이제 물론 반복을 그렇긴 합니다. 합니다만. 예, 1990년대 초중반 독일은 이제 통독에 따른 후유증으로 되게 큰 어려움을 겪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20세기 초반까지 2001년 여태까지는 이제 유럽의 병자로 독일이 불리기도 했어요. 네. 그런데 21세기 초반에 이제 노동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노동 비용 감축에 성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 있던 공장들을 동유럽으로 이제 보내면서 경쟁력 회복에 이제 성공을 했던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한 15년 정도는 잘 버팁니다.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다시 어려워지고 있죠. 최근 독일 경제의 어려움은 이제 무엇보다도 에너지 비용이 상승해서 원인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독일이 가장 비싼 산업용 전력 요금을 부담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 업체들의 경쟁력이 살아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산업용 전력 요금만큼은 좀 이제 저렴하게 해줘야 예. 잘 돌아갈 텐데 왜 이렇게 비싸졌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 때문에 그렇다라는 네. 것들이 대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독일은 이제 20년 동안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많이 그렇죠. 노력을 해왔고요. 네. 이게 이제 독일어 에네르기 벤데라는 이름으로 아주 고유명사처럼 이제 불려왔습니다. 사실 이제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인 독일이 저렇게 에너지 전환에 나설 수 있으면 뭐 우리나라도 못할 거 없다라고 많은 나라들이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전력 요금이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하면서 산업 경쟁력 하락 원인으로 이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맞습니다. 뭐 유럽 전체에 영향을 미쳤지만 특히 독일이 맞아요.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독일이 제일 크게 이제 예, 영향을 예. 받았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독일은 이제 러시아로부터 이제 저렴하게 대량의 가스를 이제 공급받고 있었는데 네. 이 전쟁 이후에 러시아로부터의 공급이 이제 대폭 이제 감소하게 된 거죠. 여기에 더해 이제 독일과 러시아를 직접 연결하던 이제 발트해 해저에 이제 깔려 있던 노르트 스트림도 이제 파괴되면서 천연가스 공급이 이제 중단돼 버렸죠. 네. 그러니까 일단은 가스가 부족한 상태에서 독일은 급한 대로 미국의 LNG를 수입하면서 이제 큰 위기를 넘겼어요. 가스가 이제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산 LNG가 러시아산에 비해서 적어도 비싸겠죠. 2배, 많이는 한 3배까지 비싸다 보니까 그 정도로 비싸요. 그렇죠. 비용 부담이 이제 커진 거죠. 그래도 이제 2023년, 24년 중반까지는 그래도 천연가스 요금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숨을 돌릴 것처럼 보였는데 네. 최근에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인가요 이번에는? 일단은 날씨 문제인데요. 오늘 뭐 우리나라에도 지금 눈이 수도권에 많이 와가지고 예, 다들 고생하시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최근 11월 초부터 바람이 불지 않고 구름만 많이 끼는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예, 독일어로 이런 상황을 이제 둥켈플라우테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당연히 바람이 안 부니까 풍력 안 되고, 풍력 안 되고, 그다음에 구름만 많이 끼니까 햇빛이 태양광 안 없으니까. 되고, 예.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독일로서는 매우 심각한 전력 부족에 이제 직면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특이한 현상인 거죠, 독일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이 현상은 종종 나타나는데, 예, 이게 이제 올해 들어서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약한 바람 그리고 이제 구름 종류 중에서 여러분들 지구과학 시간에 공부하셨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이제 네. 뭐 저군 또는 측저군이라고 부르는 이제 구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한 60분 정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통 연간 한 10회 정도 나타난다라고 그래요. 근데 네. 보통 이제 한 10월 달부터 2월 달에 이제 주로 나타나게 날이 되는. 추워지면 좀 많이 생기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독일을 주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봄철, 여름철 이때 많이 가시는데. 그렇죠. 유럽이 대체적으로 약간 우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겨울철이. 11월 달, 12월 달에 이 독일 특히 동쪽에 가보시면 네. 정말 손 뻗으면 하늘에 있는 먹구름이 닿을 것 같아요. 아, 그 정도군요. 예, 그리고 그 구름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정말 사람이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바람도 이제 바람이 안 부니까 구름도 안 그렇죠. 움직이겠죠. 움직이질 예.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동켈플라우테 현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평상시에 이제 20% 미만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학자들이 지난 35년간 이제 이 동켈플라우테 현상들이 얼마나 나타났나를 네. 이제 챙겨보기 시작을 하니까 최장 한 2주 동안 지속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에 별로 신경을 안 쓸 때는 날씨가 안 좋네. 상관없죠, 뭐. 답답하네. 네, 뭐 그 이제 정도로. 이러고 넘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당장 경제적으로 이제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보면. 에네르기 밴드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재생에너지 이렇게 비율을 높였는데 날씨 상황이 안 좋다 이러면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재생에너지 하면 약간 걱정되는 면이 이런 거였는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현실화된 많이 나타나고 거네요, 있어요. 독일에서.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11월 6일 날 동켈플라우테 현상이 나타남으로써 네. 평소 이제 전체 전력 생산의 재생에너지가 한 절반 정도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12% 수준까지 훅 낮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 35% 정도가 이제 갑자기 비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독일 북쪽에 있는 바다, 이제 독일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이제 북해죠. 예. 북해에는 한 1,600개 정도의 풍력 발전기가 빼곡하게 꽂혀 있는데 네. 당연히 대부분 가동을 바람이 안 부니까. 안 부니까요. 그러고 이제 태양광 발전소도 뭐 거의 가동을 멈추다시피 한 거죠. 뭐 이러면 다 정전 사태 막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대규모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당시 독일 전체 전력 수요가 66기가와트 정도였는데 일단 네. 숫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66기가와트. 예, 그런데 일단은 뭐 종류를 가리지 않고 네. 뭐 가스 화력, 그다음에 이제 문 닫으려고 기다렸던 석탄 화력, 그다음에 정말 비상시에 대비해서 내버려뒀던 이제 석유 화력까지 총동원해서 다 해보니까 53기가와트 정도를 생산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13기가와트가 부족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다행히도 독일 같은 경우는 옆 나라 프랑스, 체코 이런 나라랑 국경을 접하고 있으니까 13기가와트의 전력을 일단은 수입할 수 있어요. 예, 이 과정도 사실은 그렇게 순탄치 않았다고 그래요. 막 고장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예. 그래도 어쨌든 조달할 수는 있었어요. 예, 일단은 틀어 막으면서 정전 사태는 막게 됐는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이제 전력 요금이 이제 급등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예, 사람이 이제 가격 불문하고 막 전력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시적으로 순간적인 현상이지만 평소보다 한 5배에서 10배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어요. 이 독일에서 전력 요금이라는 게 예. 실시간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정용 전력 얼마 쓰면 그렇죠. 이상 이렇게 계단식으로 딱딱 대충 정해. 이제 예상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독일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대충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하겠다라고 그러면 기본 요금도 좀 세고 네. 전체적으로 조금 비싸게 느껴질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변동이 된다라고 그러면 요금이 저렴한 좀 경우가 저렴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는 이제 변동제를 선호하게 되는데 예. 이제 막상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이제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싸게 평소에 전기를 좀 쓰겠다라고 생각했던 가구들은 이번에 좀 고생을 좀 많이 했고요. 네. 사실 독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전문가들 견해를 들어보니까 이번 경우에는 운이 좋았다라고 네. 독일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사실 전력 수요 피크는 이제 1월 달입니다. 그렇죠. 예, 추운데 만약에 네. 이때 이런 일이 생겼으면 수입을 할 수도 없어서 상상하기 싫은데요. 상당히 이제 어려웠을 거다라고 네. 이제 전력회사 CEO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운에 기댈 수만은 없잖아요. 예. 날은 추워지고 그렇죠.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할 텐데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일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사실 전기를 이제 저장을 하면 좋은데 예. 이게 전기가 참 저장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배터리 가격이 많이 낮아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S라고 부르는 전력 저장 시설이 많이 늘어나는데 네.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좀 ESS 보급이 늦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일에 대비할 정도로 충분하게 저장을 하려면 한 수십 년은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독일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좀 느린 이제 그런 국가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해결할 수 없겠네요. 저장 시설로는. 그렇습니다. 그 동안에는 어떻게 버텼던 건가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비중이 뭐 10%, 15% 이럴 때는 별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네. 금방 다른 발전이 네, 대체를 네. 하는데 문제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커버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독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의 한 절반 정도가 이제 뭐 꺼진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극복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게 70% 요번처럼 이제 이런 식이 벌어지면 현재보다 2배에서 4배 정도 많은 예비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게 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또 있을까요? 이게 이제 동켈플라우트 현상이 한번 나타났다가 딱 이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길어질 경우가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를 잔뜩 쌓아놓고 그걸 공급을 했는데 문제는 배터리는 한번 방전이 되면 충전해야 되는데 예, 충전할 기회가 없이 다시 또 동켈플라우트 현상이 나타나면 비싼 돈을 들여 구축한 ESS도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이제 독일 연구자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퐁당퐁당 징검다리 현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최장 한 12주까지 전력 부족, 뭐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독일 정부에서 이것 알고 대책을 좀 세워야 할 텐데요. 예, 독일 정부도 이제 나름대로 고민은 많아요. 그래서 이제 2050년까지 이제 ESS 용량을 한 300기가와트아워 정도로 이제 확충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피크 전력의 한 1% 수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ESS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이제 양수 발전소, 전기가 남을 때 물을 위로 올려놨다가 필요할 때 내려오는 이제 이 양수 발전소가 좋은데 현재 독일 같은 경우는 전체 전력 수요의 한 0.1%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확대를 하고 싶어도 땅이 또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쉽지 않은 상황이죠. 요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다 문제가 있네요. 네, 너무 맞습니다. 답답한데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독일 전력회사 이런 문제를 제일 직접적으로 접하고 있는 전력회사 관계자들이 이제 걱정이 큰데 대표적인 전력회사 가운데 이제 알베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대표가 이제 링크드인인가 어떤 SNS에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앞으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늘어나니까 이제 석탄 화력 필요 없어. 원자력 발전소도 필요 없어. 그러고 이제 점점 이제 문을 닫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대처할 능력이 없어지는데 이거 정말 걱정이다라고 전력회사 CEO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을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하면 우리가 올해 뭐 기상 이변도 많이 겪었고 해서 진짜 재생에너지로 변환하는 게 맞는 방향으로 생각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또 이런 이야기 들으면 뭔가 좀 예비로 좀 저장 많이 해놔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상황이죠. 그러네요. 예. 네. 근데 그나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경 인접한 다른 나라가 있으니까 수입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는 불가능하죠. 우리나라는 섬이니까. 예. 그러니까 독일 같은 나라는 부담을 다른 나라랑 조금씩 나눠주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이 대비해서 우리 이 수입 수출을 위한 송전망을 늘려야 돼라는 이야기를 하면 다들 끄덕끄덕한데 막상 이 송전망 확충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온갖 반대들이 있는 거죠. 내 땅 위에 그거 못 지나가. 예. 그러니까 뭐 말은 이제 금방 확충합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한 20년 이상 이제 걸리다 보니까 쉽지 않은 거고요. 최근 들어서 유럽연합은 또 이 와중에 화석연료 보조금 제도를 또 폐지를 또 논의하고 있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보조금 폐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대량 구매를 하면 좀 싸게 사잖아요. 뭐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천연가스나 전력 같은 경우도 많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많이 사는 주로 기업들이겠죠. 가격 할인을 이제 해왔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보조금을 이제 주는 것과 동일한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왜 산업용 전력이 싸라고 하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많이 쓰니까 깎아드리는 거예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게 대량 구매자한테 할인해 주는 것은 이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좀 원가를 낮춰주자라고 했던 건데 이런 제도가 이제 탄소 배출을 부추긴다. 라는 또 이 비판도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싸니까 많이 쓴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네덜란드를 선두로 해가지고 여러 나라에서 이 제도를 이제 폐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에서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발전소에 비해서 열병합 발전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도 만들고 그 다음에 열도 만들어서 이제 아파트 단지나 이런 데 공급하는 그렇죠. 지역 난방 관련한 이 열병합 발전소들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이 좀 약합니다. 원가가 좀 비싸요. 그렇군요. 근데 그나마 이런 이제 대량으로 뭔가를 생산하는 데 따른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그나마 좀 버텨봤는데 이런 보조금 제도 자체가 없어지면 이제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네덜란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네덜란드 자체의 전력망, 전력 공급이 이제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하니까 옆 나라인 독일에서 전력이 부족하니까 좀 수출 좀 해줘. 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흔쾌히 수출해줄게. 이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옆 나라에서 벌어지는 일 때문에 오히려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국이 사실 유럽 같은 경우도 한 20년 전에는 서로가 네. 다른 시스템이었어요. 뭐 이를테면 한 나라는 재생에너지가 많으면 한쪽은 석탄을 쓰고 한쪽은 원자력이 세고 뭐 이러다 네. 보니까 서로 영향을 좀 상쇄를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다 친환경, 뭐 탈탄소를 외치다 보면 다 똑같은 방향으로 간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를 오히려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사례를 보면서 좀 여러 가지를 좀 잘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만의 또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 대기업들 기준으로 보면 지난 2년 사이에 산업용 전력 요금이 한 70% 올랐어요. 가정용 전력을 못 올리니까 대기업들 위주로 이제 전기요금을 네, 올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2년 사이에 70% 올랐다 그러면 거의 2배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도 많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당장 현재 문제를 또 어떻게 잘 넘어갈 수 있느냐 네. 이거를 또 조합해야 되는 이제 교훈을 우리가 이제 독일이나 유럽 사례를 보면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이슈 에너지 코너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눈이 많이 내리고 있고 내일까지 또 눈이 온다는 소식이 계속 있습니다. 수도권 강원 내륙 산지, 충청, 전북, 동부, 경상 내륙 지역 대설특보가 발효됐고요. 모레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